안녕하세요. 이번 학습에서는 우리나라 각 시대별 특징을 나타내는 미술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 선사시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흐름에 따른 미술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는 도구를 만든 재료에 따라 돌을 사용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청동을 사용한 청동기 시대, 철을 사용한 철기 시대로 구분됩니다. 선사 미술의 특징은 생활도구, 주술이나 제사와 같은 제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물이 많이 나타납니다. 선사 미술의 유형은 크게 돌, 청동, 철로 만든 생활도구, 토기 유물, 돌에 그리거나 새긴 그림, 거석 기념물이 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도구를 사용했던 구석기 시대는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서 만든 뗀석기 유물이 대표적입니다. 타원 형태의 뾰족한 끝을 가진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석기로 나무나 식량을 다듬거나 사냥을 할 때 사용했습니다. 특히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된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는 동아시아 최초에 이른 시기 구석기 유적입니다. 전곡리 주먹도끼는 기존에 서양에서만 발견되었다고 알려진 아슈리안 주먹도끼 형식입니다. 전곡리 주먹도끼는 서양은 주먹도끼 문화권, 동아시아는 집게 문화권으로 구분된다는 서양의 모비우스 학설을 폐기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고, 동아시아 이른 시기 구석기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한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 생활을 하며 움집에서 거주했고, 용도에 따라 다른 석기, 토기를 사용했습니다. 신석기인은 농사를 짓게 됨에 따라 곡식을 저장하고 조리를 할 수 있는 토기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토기의 겉면에 나무, 뼈, 손톱 등으로 여러가지 기하학적인 선을 문양으로 새긴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입니다. 또 얼굴 모양 조개, 시래거리와 같이 조개나 동물의 뼈를 연마해 만든 장식 목적의 용구도 있습니다. 암각화는 바위, 동굴의 벽에 칠하고 새기는 방법으로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에서 1971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사람, 짐승, 생활도구와 장면 등 200여 점이 넘는 그림이 시대에 따라 겹쳐 그려진 암각화로 그 중요성에 의해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오랜 시간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주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다양한 그림으로 역사적, 고고학적,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입니다. 국가와 계급사회가 형성된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 유적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고인돌은 큰 돌들을 둘러 세운 위에 널쩍한 돌을 덮어 만든 무덤입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3분의 1이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화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고인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창군, 화순군, 강화군 지역의 고인돌 유적은 선사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 유적으로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철기시대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 농업 생산량이 급증했고, 철제 농기구로 무력이 증가해 정복 전쟁으로 국가가 정립되었으며 무역이 발전했습니다. 잔무늬 거울에서 청동기 시대의 뛰어난 금속 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잔무늬 거울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세밀한 선으로 기하학 문양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각 나라의 특색을 가지며 정치, 문화, 예술이 전개되었습니다. 삼국 중 고구려의 미술은 뛰어난 운동감과 세계 대비, 조화로운 구성, 장엄하고 강건한 느낌을 특징으로 합니다. 현존하는 고분 벽화를 통해 당시의 고구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고구려의 고군인 무용총 내부에는 다양한 벽화가 전해집니다. 주실 동벽에는 노래하는 사람, 말을 탄 사람, 집과 시종, 식기 등이 그려져 있어 당시 고구려의 복식과 생활, 문화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중 무용도는 남녀 무용수 7명이 긴 소매를 어깨 뒤로 늘어뜨리면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그린 벽화입니다. 전문양이 있는 의복을 입고 머리에는 새 깃털을 꽂은 인물들을 맨 앞에 사람이 이끄는 모양새입니다. 주실서벽의 오른쪽에는 큰 나무와 우교고 2대가 위아래로 배치되어 있고 왼쪽에는 수력도가 있습니다. 수력도에서는 인물보다 작게 표현된 산을 중심으로 말을 타고 활시위를 당기며 사냥을 하는 사람과 달아나는 호랑이와 사슴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습니다. 무용총 벽화는 역동적이고 활달한 고구려 회화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인물의 복식과 생활 풍속의 모습, 사냥 모습과 화살통과 같은 사냥 도구가 그려진 벽화는 고구려 시대 생활상에 관한 중요한 연구 자료입니다. 백제의 미술은 우아하고 온화하며 섬세한 것이 특징입니다. 백제는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여 중국 남조와 교류하였으며 일본의 미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백제의 고군 벽화를 통해 당시의 회화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공주 송산리 6호분에는 사신도 벽화가 있습니다. 널방의 동서남북벽에 각각 청룡, 백호, 현무, 주작의 사신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부여 능산리 1호분에는 사신도 벽화와 천장에 연꽃 그림이 있습니다. 백제의 사신도와 연꽃 그림 벽화에서 고구려 벽화의 역동적인 표현과 비교해 부드러운 곡선과 조화의 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신라의 미술은 삼국과 비교해 귀족적이며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금 생산지가 있는 지리적 위치의 영향으로 정교한 금속 공예를 발달시켰고 불교 미술이 꽃을 피웠습니다. 신라의 회화로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도장리가 있습니다.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마구에 그려진 천마 그림으로 당시 채색화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활달하고 유연한 필치의 채색으로 천마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천마도장리는 현재 전해지는 몇 안 되는 회화 작품으로 가치가 크며 당시 신라의 기마 문화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남북국 시대는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양립한 시대입니다. 통일신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를 기반으로 당의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세련되고 섬세하고 수준 높은 기술로 문화예술을 발전시켰으며 건축과 조각, 공예품 등 불교 미술품이 활발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통일신라의 불교 미술로 불국사 사찰 건축이 있습니다. 불국사는 7세기경 김대성의 발원으로 창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불국사는 현재 대웅전, 관음전, 비로전, 극락전의 구역으로 나뉘어지며 이 안에 백운교, 청운교와 같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이 중 통일 신라 불교 미술을 상징하는 예술품으로 국보로 지정된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습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은 한국을 대표하는 돌탑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한국의 미감과 특징을 잘 나타낸 문화재입니다. 다보탑은 신라 석탑 양식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목조 건축의 발상과 아름다운 조형성과 균형미를 가진 탑입니다. 석가탑은 전형적인 신라의 석탑 양식으로 절제된 아름다움과 균형미를 표현한 걸작입니다. 이 두 개의 탑은 대웅전 앞에 나란히 서 있으며 같은 3층석 탑이지만 다보탑은 화려하고 석가탑은 단아한 느낌을 주면서 공간에 조화롭게 어우러져 불교 미술과 신앙의 정수를 나타냅니다. 1966년 석가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하였을 때 탑신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인 무구정광 대단 안희경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무구정광 대단 안희경은
751년에 간행된 불교 경전으로 두루마리 형식의 아름다운 글자체에 판각술 등 당시 옥판 인쇄술의 뛰어난 기술을 보여줍니다. 또 통일신라 불교 미술의 걸작인 석굴암석굴이 있습니다. 경주 토엄산에 위치한 석굴암석굴은 자연의 굴이 아닌 인공적으로 화강암을 다듬어서 쌓아 올려 만든 것입니다. 원형의 천장과 습기를 관리하기 위한 실내 구조 등 과학적인 설계와 정교한 건축술을 보여주어 인공석굴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석굴암 안의 본존불상은 장중한 신체의 표현과 섬세한 옷자락의 묘사 등 예술성과 종교성에 있어서 석조기술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본존불상 외에도 석굴암에 조각된 11명관음 보살과 같은 여러 불상들은 그 예술성에 있어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불교 조각을 대표할 문화재입니다.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당, 말갈의 영향에 의한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발해도 불교가 발달하여 도읍지인 상경 등에서 불교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발해의 미술은 고구려의 미감과 당, 말갈 등의 영향이 함께 나타나는 특징을 가집니다. 정효공주 무덤은 계단식 벽돌 무덤으로 돌을 쌓는 축조술에서 천장은 고구려 양식, 벽돌로 쌓은 내부는 중국의 양식을 보입니다. 정효공주 무덤 벽화에는 인물 그림이 그려져 있어 당시 궁중 생활상과 복식 등 당시 발해의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불교를 국교로 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불교 미술이 탄생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중심이 된 불교 문화, 차문화에 대한 귀족층의 수요에 의해 우아하고 세련된 미감의 건축, 회화, 불교 미술과 정교하고 호화로운 공예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려시대 현존하는 회화는 벽화 등 매우 희소하지만 고려 불화는 국내외에 160여 점 정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 불화는 그 뛰어난 예술성에 의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자랑스러운 문화재입니다. 고려 불화 중 수월관음도는 관음보살이 물에 비친 달을 바라보며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화엄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린 불화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수월관음도는 화려하고 섬세한 표현으로 고려 불화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해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한 것으로 국내에 몇 점밖에 전해지지 않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고려 불화와 함께 고려시대의 뛰어난 예술품으로 고려 청자가 있습니다. 청자는 청록 빛을 띠는 자기입니다. 가마에서 구울 때 태토와 유약의 성분이 환원염으로 푸른빛을 띠게 됩니다. 고려 청자는 비색이라고 지칭되는 아름다운 푸른빛을 내는 기술, 조화와 균형이 뛰어난 형태와 문양 등 예술성과 기술에 있어 독창적이며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 청자의 대표적인 기술인 상감기법을 사용한 청자상감 모란당 초문 표용주자가 있습니다. 상감기법은 도자의 표면에 무늬를 새겨 파내고 그 공간에 자토와 백토 같은 다른 색을 내는 흙을 넣어 문양마다 다른 색을 표현하는 정교한 기술입니다. 주자의 형태와 비례의 아름다움, 목 윗부분에 흑백 상감으로 새긴 구름과 항문이 몸통에 백색 상감으로 표현한 모란꽃과 잎이 어우러져 고려 청자의 우아하고 세련된 뛰어난 조형성을 보여줍니다. 또 고려시대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전해집니다. 직지심체요절은 고려의 백운이라는 스님이 1372년에 불교의 깨달음에 대한 말을 모은 책으로 1377년에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찍어냈습니다. 총 2권 구성이지만 현재 2번째 권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972년 유네스코 주최의 세계도서의 해에 출품되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직지심체요절은 고려의 앞선 인쇄술과
금속 활자를 세계 최초로 발명하고 사용한 기록으로 세계적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유네스코는 2004년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유절의 이름을 따서 직지상을 제정해 세계기록문화유산 보호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숭배하여 고려시대와 다른 성격의 문화예술이 전개되었습니다. 왕실과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건축, 회화, 서예, 조각, 공예 등이 한국적인 미감을 가지고 수준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유교와 불교, 도가 사상이 산수화, 건축, 공예 문양 등에 반영되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독자적인 한국미를 만들어냈고 일본 미술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선시대는 한국 미술사에서 가장 많은 회화가 전해지는 시기입니다. 산수, 인물, 영모, 화조, 화해 등 다양한 주제와 감상화, 기록화, 초상화, 풍속화, 민화, 감개화, 판화 등 여러 목적의 회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회화는 시기별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 회화로 안견의 목유도 원도가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꿈에 도원경을 거닌 내용을 안견에게 그리게 하여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시기는 중국 남송과 북송의 원체, 화풍의 영향을 보입니다. 대상이 흩어지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구도, 공간의 확대, 산수의 웅장한 표현 등이 특징입니다. 조선 중기 회화로 강의 안에 고사관수도가 있습니다. 가파른 절벽을 배경으로 바위에 엎드려 수면을 바라보는 선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고사관수도와 같이 이 시기에는 중국 명대의 절파화풍과 유사한 절팍의 산수화가 많이 그려집니다. 화면에 산수를 배경으로 인물이 크게 부각되며 수묵화가 많이 그려져 먹의 농담으로 흑백의 대조를 주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진경산수의 창시자인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같이 남종화에 기반해 한반도의 실경을 묘사한 진경산수가 그려졌습니다. 인왕제색도는 1751년 인왕산에 한여름 소나기가 지나간 뒤 비에 젖은 인왕산 바위의 인상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산천을 독자적인 화풍으로 그린 한국 회화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선 후기는 미술뿐 아니라 문학, 경제, 사상 등 전반적으로 산업과 문화예술이 발전하며 이에 따라 뛰어난 결과물들이 나온 시대입니다. 또 중인과 서민 계층은 경제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하나인 김홍도의 풍속화가 있습니다. 풍속화는 그 시대의 풍습을 그린 그림으로 일상생활을 그린 풍속도, 모임을 그린 계회도, 사냥을 그린 수락도 등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풍속화에서 생동감 있는 인물 표현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탁월하게 묘사한 김홍도는 풍속화뿐 아니라 산수화, 인물화 등 모든 주제에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당시 문예를 이끌었던 문인이자 서예가인 김정희의 세안도가 있습니다. 세안도라는 제목이 추사체로 써 있고 집 좌우로 소나무 두 그루, 측백나무 두 그루가 서 있습니다.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시절 제작한 세한도는 논어에 세한연호, 지송백 지우조라는 구절에 비롯된 것으로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 는 뜻입니다. 세한이라는 문구를 춥고 황량한 겨울날의 집과 나무를 대상으로 고화한 필치로 완벽하게 표현해 탁월한 문인 정신과 예술성으로 세한도에는 조선과 중국의 저명한 문인 20명이 쓴 22편의 감상들이 덧붙여 있습니다. 김정희는 추사체라는 독자적인 서체를 완성하여 우리나라의 서예사에 큰 획을 그었으며 그의 화풍과 이론은 문인, 화가와 서예가 등 당시 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이전 19세기까지의 시대별 대표 미술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미술의 역사를 알고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감상, 분석하고자 하는 미술품에 심도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타이 자격증 과정 미술품 조사 분석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1강에서는 시간 순삭 서양 미술, 선사시대부터 인상주의까지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